안녕하세요. 등업 챌린지 8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주제는 연조립제법 역방향 식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개수들을 구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익숙하게 만드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좀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연조립제법 사용해서 개수 찾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거꾸로 연조립제법의 모양이 나왔을 때 그걸 거꾸로 식으로 찾는 과정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기본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은근히 좀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연조립제법 역방향 식구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일단은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뭐냐면 몫을 반복적으로 나누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제외하고 나누어진 몫에 또 한 번 나누고 또 거기에 몫을 또 나누고 뭐 이런 방식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제가 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A, B, C 찾는 것들은 여러분이 너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과정을 한번 가볼까요? 자, 1-3, 5, -4를 쓰시고 x-1로 이제 반복적으로 나누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요 나누어진 몫을 또 나눕니다. 그쵸? 네. 네,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 숫자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돼서 이렇게 곱해진 게 30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뭐 무난하게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의 초점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꾸로 요러한 조립제법의 식이 나왔을 때, 모양이 나왔을 때 역으로 식을 거꾸로 찾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거꾸로 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여기 있는 숫자 1은요, 사실은 x-2가 3번 곱해진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1 곱하기 x-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 있는 숫자 3은요, 사실은 여기 맨 마지막 숫자의 나머지가 될 거기 때문에 얘로는 나눠진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두 개까지로만 나눠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3에는 x-2가 2번 곱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에는 x-2가 2번 곱해진 거다. 그럼 5에는 또 한 번 덜 곱해졌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5에는 x-2가 한 번만 곱해졌고 맨 마지막에 2에는 한 번도 안 곱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식 구성을 해버리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똑같은 숫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눴는데 꼭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 쪽에서 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은요, 3차식 fx가, 일단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3차식 fx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달아 조립제법을 했는데 아까랑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나누는 숫자들이 좀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곧 f1에 해당되는 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자, 제가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풀렸을 때 많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 여기 있는 네모들을 막 채우려고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채워서 이걸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식이 너무 장황해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냥 딱 보셨을 때 식 다 나왔구나, 숫자들 필요한 숫자들 다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에 식 그냥 정리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fx라는 식을 역추적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얘와 얘와 얘가 곱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개수 삼아서. 그쵸? 네, 그래서 여기는 3이 된 거고 x-3 곱해졌고요. x-2 곱해졌고 x 플러스 1이 곱해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 다음 다시 플러스, 여러분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은 얘를 제외한 얘랑 곱해진 거다. 아까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이번에는 x-2, x 플러스 1이 되고요. 다시 플러스 이번엔 2는요. 얘만 곱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2는 x 플러스 1 하나만 곱해졌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머지 마이너스 2는 어떤 거로도 곱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일단 식 구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fx 한 번에 그냥 다 정리가 된 거고요. 거기서 그냥 f2를 구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x에다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은 20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아까 했던 거랑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간단한 연조립제법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체와 엔제 총 3문제를 정리했는데 난이도 쉬운 것부터 해서 좀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문제들 쭉 따라오시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이번에는 체와 엔제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여서 아까 했던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복습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얘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fx가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나눈 숫자들 나오고 이렇게 지금 숫자들이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숫자를 또는 식을 다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 구성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fx는요. 여러분 이 1 입장에서는 얘가 3번 곱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 써주시고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상대적으로 한 번 덜 곱해졌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써주시고 x 플러스 2의 제곱 2의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다. 요렇게 식 구성 바로 해주시고요. 이거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아까랑 똑같죠. f-1을 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1로 바뀌기 때문에요. 여기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돼서 계산하시면 답은 5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3차식 fx가 주어지고요. 얘를 2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조립제법의 딱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이거 이용해서 그대로 식 구성하고 막 가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지 말아 보시고 일단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식 구성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문제의 또 약간의 특이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숫자로 끊어지지 않고 1차식으로 나왔다는 게 이제까지의 문제와의 약간의 차별점이죠, 여러분. 여기가 1차식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똑같은 거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 fx를 이번에는 이 식의 입장에서는 x-2분의 1이 몇 번 곱해진 거다? 2번 곱해진 거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4x-12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x-2분의 1이 2번 곱해진 거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2 입장에서는요. 마이너스 2 입장에서는 x-2분의 1이 한 번 곱해졌다. 그리고 6은 어떤 것도 곱해진 게 아니니까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쓰자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fx-식 구성했고 여기 문제에서는 2x-1의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식 조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4를 여기다가 넘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4가 2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2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식 좀 정리하시면 여기는 x-3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2x-1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2도 여기 안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의 2x-1이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일단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2x-1의 제곱으로 나눴다. 그럼 얘로 나눴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쵸?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어차피 얘의 배수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안 생겨요. 그러면 누가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느냐? 여기 뒤에 있는 요 부분이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 이미 여기가 1차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더 이상 얘로 안 나눠지니까요. 얘가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나머지 rx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rx는 마이너스의 2x-1의 플러스 6인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몫이 누가 잡힐까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몫으로 잡히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qx가
x-3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1 대입해서 값을 합치시면 답이 7로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3번 문제입니다. 좀 문제가 길죠, 여러분. 그쵸? 네. 이거를 제가 좀 이제 축약해서 만일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어떤 거냐면요. fx를 x 플러스 2로 이제 여러 번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눌 때마다 첫 번째 몫을 q1x, 첫 번째 나머지를 r1, 그럼 그 q1x를 또 한 번 나누면 또 몫이 q2x, 그 다음에 나머지가 r2 이런 형식이 된다는 뜻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쭉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이제 두 가지로 잡혔는데요. 여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Rn이라고 하는 값은요. 0 아니면 무조건 한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 조건을 봤더니 fx를 x 플러스 2의 4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는 그 나머지를 rx라고 얘기했을 때 r8은 1024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으로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fx를 x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는 뭐가 될 거냐. 이거를 일단 찾아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시도해 보는 걸로 갈게요. 여기서 이 조건을 활용할 거여서 x 플러스 2의 4제곱으로 나눴다? 그러면 최소 4번은 나눠야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립제법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fx라는 식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저기를 fx라고 둘게요, 이렇게. 근데 얘를 x 플러스 2로 반복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썼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첫 번째 나머지를 r1이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몫을 q1x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자, 또 가보겠습니다. 얘를 또 나눠요. 그러면 여기가 q2x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r2가 됩니다. 또 나누시면 여기는 q3x가 되고 나머지는 r3가 됩니다. 한번 또 나눌게요. 그럼 여기는 q4x가 되고 여기는 r4가 되겠더라. 자, 물론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은 얘를 그냥 일단 요 정도까지만 써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놓고 가서 식 구성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자,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자, 여러분 fx라는 식은요. 거꾸로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요 식의 입장에서는 x 플러스 2가 4번 곱해진 거다. 그러니까 q4x 입장에서는요. x 플러스 2가 4번 곱해진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r4 입장에서는 얘가 3번 곱해진 거 이해하시죠?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됩니다. R3 x 플러스 2의 제곱 R2 x 플러스 2 플러스 R1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식 구성이 될 거라는 거는 우리 이제까지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제가 일단 이 정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fx를 누구로 나눴다고요? x 플러스 2의 4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게 rx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rx부터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미 이렇게 식이 써지는 순간 자, 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몇 차식인가요? 3차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앞부분은 어차피 얘의 배수기 때문에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 나머지 rx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얘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몫이고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말이 나왔냐면요. 여러분 R8은 1024가 되더라. 그리고 이 Rn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0 아니면 한 자리 자연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8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R8은 R4에다가요. 여기에 8 들어갔으니까 10의 세제곱으로 잡히고 R3의 10의 제곱이고 R2의 10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R1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 0 아니면 한 자리 자연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그냥 얘네들이 각 자릿수들을 말하는 거구나. 이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숫자들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게 1024가 됐다라는 얘기는요. 1000의 자리가 여기가 1,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2, 여기가 4라는 걸 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얘네들의 숫자들을 다 지금 캐치해 놓은 상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완성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는 4가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묻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fx를요, x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x 플러스 2의 세제곱. 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배수식 잡는 부분이 여기서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 x 플러스 2의 세제곱을 보신다면 이 부분은 나누어 떨어지는 배수식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나누어 떨어지는 배수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눠지지 않는 나머지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찾는 나머지는 이 부분이 되는데요. 게다가 이 R3가 0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이 부분이 내가 찾는 나머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리해서 계산하셨으니까 2x 플러스 8이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x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설명드렸던 이 주제가 사실 뭐 심화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외로 이 부분을 간과해갖고 이제 좀 어렵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꼭 이 부분 바로 보는 순간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잘 보시고 꼭 좋은 시험 점수 결과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